때는 2006년 4월 11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급한 신고를 해옵니다. 경찰서죠? 저 좀 살려주세요. 강도한테 잡혀있다가 방금 도망쳐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여기 지금 공중전화인데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바로 찾았나요? 네, 인근 지구대가 먼저 출동해 공중전화 부스에 있던 신고자를 찾았습니다. 신고자는 2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발견 당시 겁에 잔뜩 질려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고 했고요. 정말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지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는데 옷은 외출복 차림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저희 강력팀에도 신고가 전달됐고 당직을 서고 있던 저희 팀도 바로 출동했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외출복 차림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다가 강도를 만난 건 아닌가 본데요? 아니면 약속이 늦게까지 있거나 일이 좀 그런 일이셔서 이미 침입해 있던 강도하고 마주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도망을 쳤던 건가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신고자가 많이 놀란 상황이라 얘기를 바로 나눌 수는 없었고요. 한참 진정하고 난 뒤 겨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전날 밤 10시 반쯤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뒤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야, 너 말대로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나 보네. 너무 무섭다 이거. 거실에서 이미 덮쳤다는 얘기잖아요. 네, 웬 남성이 뒤에서 팔로 목을 휘감으면서 칼을 들이밀고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리고 협박했고 반항할 틈도 없이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손목도 결박당했고 그렇게 방으로 끌려 들어가 발목까지 묶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요. 집안에 이 남자 강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 뭐야 공범이 있었나? 흉기 든 사람 말고? 뭐 2인조 3인조처럼 누가 또 있었나 보네요. 네, 순간적으로 제압되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집 안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짐작해 봤을 때 적어도 4명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엔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고 했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공중전화에서의 신고 시간이 새벽 3시면 신고자가 전날 밤에 10시 반에 귀가를 하고 거의 4시간 넘게 강도한테 붙잡혀 있던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4시간 동안이나 강도는 대체 그 집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꼼짝없이 손발이 묶여 방에 갇혀 있는지 한참이 지나서 갑자기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다른 남자였다고 했고요. 신고자 입에 있던 테이프를 떼고 돈 어딨냐 있는 대로 다 불라면서 얘기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리로만 그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정말 무서웠을 텐데 공포스럽고. 가방 속 지갑에 현금 35만 원 있다는 것과 카드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더니 남자가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찾았는지 방을 나갔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드디어 집을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거실에서 남녀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듯한 기척이 들렸고 돈 얼마나 뽑았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걸 봐선 신고자 카드에서 돈을 뽑아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거실에서 노는 것 같았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웃고 떠들기도 하고 TV 소리도 났다고 했고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면 흔히 말해서 이제 가출한 가출팸. 네, 가출팸 애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나쁜 짓을 하고. 저 상황에서 뭐 가위바위보 하고 놀고 막 히덕거리는 거 보면 좀 어린 친구들 같기도 해요. 네. 아니 누가 이 집에 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웃고 떠들고 TV 보고 칼을 대고 돈까지 뺏고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정도면 왠지 더 이상 이 집에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범행 현장에 주인이 왔는데도 4시간 반을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집에는 네. 신고자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지? 신고자도 어머니 걱정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집에는 어머니가 없는 것 같더랍니다. 자기 외엔 누군가를 협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또 강도들이 어머니에 관한 얘기도 일절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요? 종종 친구를 만나거나 사우나에 가면 어머님이 새벽 늦게 귀가하기도 하셨다는데요. 그때마다 꼭 문자를 보내놓았다고 했었습니다. 지난밤엔 휴대폰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리 순식간에 제압을 당했다고 해도 면식범이라면 신고자가 또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범행 전에 미리 물색했을 수도 있잖아. 범인들이. 네. 그렇죠. 지금까지 정황으로 본다면 일단 범인들이 이 집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집처럼 계속 들락달락거리고 있고요. 맞아. 사실 이 범죄를 저지를 때 보면 아무리 머릿수가 많은 떼강도들도 범죄 상황에서는 조금씩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롭게 시간을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더 이상 자기들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도무지 도망갈 틈이 안 보이거든요. 네. 없어 보이는데 신고자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방문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다시 또 방을 뒤지는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합니다. 또 아니 또 뒤졌다고요? 야, 그럼 뭐 집에 있는 건 싹 다 그냥 모조리 가져갈 생각인가 보네. 그리고 누군가 야 여기 카드 또 있다 가자 하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우르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고요. 드디어 다 나간 걸까요? 아니요. 뒤이어서 갔다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자 강도의 목소리였다고 했고요. 집안이 조용해진 걸 봐선 여자 강도 혼자 남아있던 것 같았습니다. 신고자는 이때가 살아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여자 강도를 방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신고자분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이제 좀 묶여있는 상황에 엄청난 정말 용기를 내신 거네요. 그렇죠. 기회는 지금뿐이다. 강도에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면서 볼일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화장실만 갔다 오라며 얼음장을 놓고는 여자 강도가 발목과 손목에 청테이프를 떼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강도를 밀치고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 형사님들이 팀을 나눠 신고자의 집으로 곧장 출동을 했었는데요. 강도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고 합니다. 도망갔지. 연락받고 그냥 바로 튀었겠죠. 집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고자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강도들이 문 닫을 새도 없이 도망갔는지 저희가 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도 없었고 외부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도 아닌 걸로 추정됐습니다. 일단 현장을 둘러보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을 보는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거실 한편에 밥상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냄비랑 반찬통이 있는 겁니다. 강도들이 라면을 끓여 먹었더라고요. 치울 새도 없었는지 먹던 젓가락도 그대로 놓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 와중에 낄낄대고 막 놀고 라면 끓여 먹고 할 거 다 한 거네. 아, 근데 지금 이 행동을 보니까 딱 어린애들 같긴 해. 느낌이. 그죠? 예. 지금 DNA도 다 남기고 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지문하고 족적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범인들 손이 닿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장갑 흔히 나왔습니다. 족적도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밥상에 있던 거 그대로 DNA 채취를 맡기려고 과학수사팀을 불렀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강도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살인 사건이요? 지금 상황이 살인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어디에서 누가 발견이 된 겁니까? 안방 침대에 무언가 이불로 덮여 있어서 들춰봤는데 이미 한참 전에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자창이 하나 있었고요. 신원 확인 결과 이 집에 사는 신고자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미 집안에서 살해당한 채 있었고 딸은 나중에 귀가했다는 얘기예요? 정황상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검안의가 시신을 확인했는데 이미 시신에 강직이 진행된 상태인데다 중력에 의해 피가 몰리는 시반이 나타난 걸로 봐서 사망한 지 약 12시간 이상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12시간? 그러니까 전날 오후 4시 무렵 사망하신 걸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날 오후? 그럼 4시에 그럼 이미 범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단 얘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럼 오후 4시 전부터 와 있다가 신고자처럼 귀가한 어머니를 지금 덮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휴대전화 기지국을 확인해 봤더니 이날 어머니는 계속 집 인근으로 위치가 잡혀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봐선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걸로 추정됐고요. 야, 이유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 저희도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분명 돈을 노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어머니를 살해한 건지 또 신고자의 돈을 뺏고도 왜 집을 나가지 않은 건지 모든 행동이 맞춰지질 않아 머리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니 살인은 자창 때문이었나요? 네, 오른쪽 가슴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였습니다. 칼에 깊숙이 찔려 태가 다 파열된 상태였고 장기 안쪽으로 피가 다 고여있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그 병실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다 결국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치면서 한동안 오열하며 충격에 빠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잠시 후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신고자가 뭔가 결심한 듯 형사님들을 불러 세우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요? 야, 이게 뭐지? 사건의 단서인가? 형사님, 사실 그 강도들 중에 저희 오빠가 있어요. 에? 뭐야 이게? 오빠가 있다고요? 네. 강도 중에 친오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오빠. 참 미쳤다 이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오빠의 중학교 친구들인 것 같다고 했고요. 여자 강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좀 어려 보였다고 했습니다. 눈은 가렸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했고 순식간이긴 했지만 눈을 가리기 직전 스치듯 본 남자 강도가 낯이 좀 익은 게 어릴 적 종종 봤던 오빠의 친구 같았다는 겁니다. 착각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야, 저거 참. 우리가 지금 그게 좀 납득이 되게 안 되지. 어려운 지금 상황이어서 집에서 뛰쳐나왔을 땐 닥친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했던 건데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다 보니 솔직히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오빠가 다시 집에 찾아올까 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가족 간의 범죄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런 보복의 두려움 굉장히 크고요. 끔찍한 일이지만 두둔하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심지어 나타나고요. 지금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나를 신고하지는 않겠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신고자가 4시간이나 감금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평소에 가족들한테 굉장히 이 오빠가 위협적인 존재였나 봐요. 오빠가 집안의 골칫거리였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 무리와 올려다니면서 사고를 치길 수였고 성인이 돼서는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살다시피 했었답니다. 가끔 용역일을 해서 몇 푼 벌면 경마 도박을 하기 바빴고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은 도대체 몇 살입니까? 26살이었습니다. 이런. 아휴. 근데 며칠 전에도 오빠가 집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와선 빚 갚을 게 있다며 어머니께 돈을 또 요구했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한 어머니가 정신 차리라며 화를 냈고 큰 싸움이 났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한 오빠가 나가면서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까지 살해를 해서 대체 얻는 게 뭘까?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설마 또 보험금? 아니면 유산? 빚을 지고 있댔으니까 그냥 돈이잖아. 신고자도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강도짓을 한 피해자들의 아들이자 오빠인 이 용의자를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원 중부서의 6개 강력반이 모두 투입이 돼서 아들 최 씨와 공범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일단 아들 최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부터 확인해 봤더니 신고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는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후 도주한 시점부터 전원을 꺼서 어디로 간 건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전날 2시 반부터 가 있었어. 기가 막히다 이건 진짜. 공범들의 신원은 파악이 됐나요? 정확하게 뭐 몇 명이 더 있었던 건가요? 최 씨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각이 나오더라고요. 최 씨와 연락을 가장 많이 한 3사람이 있었는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 역시 셋 모두 범행 당일 아들 최 씨와 같이 움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짠 것처럼 새벽 3시 이후 전화기 전원이 동시에 꺼졌고요. 아들 최 씨까지 4인조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훔쳤던 신고자 카드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집 앞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밤 11시 6분, 새벽 2시 29분에 각각 69만 원과 2만 원을 뽑은 것도 확인됐거든요. 인출기 CCTV를 통해 공범들의 얼굴과 인상착의까지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신고자에게 오빠의 중학교 동창들이 맞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 강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좀 놀랐는데요. 나이가 17살인 겁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최근 가출해서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동네 또래 학생들을 통해 탐문을 해보니까 공범 중 한 명의 여자친구인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니 17살이면은 미성년자인 거죠? 미성년자가 지금 살인에 강도가 지금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건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일단은 신원은 파악이 다 됐어요. 근데 휴대폰을 이미 다 동시에 다 껐단 말이죠. 그럼 어디로 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같이 도망간 건지 따로 흩어져서 도망간 건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CCTV를 아무리 뒤져도 피클 하나 보이지 않았고요. 야 이건 막막하네.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거를. 그런데 형사님들은 이 4사람을 한꺼번에 낚아낼 단서를 찾아냅니다. 4명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 그 링라는 게임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 게임 때문에 넷이 뭉쳐 다닌 거라고 했고요.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PC방, 찜질방 같은 곳을 전전할 게 뻔했고 그러다 왠지 게임에 접속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게임에 접속하는지 기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고 도주 중인 상황이면
PC방에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일반적이라면. 예. 내가 볼 때는 진짜 별 생각 없고 접속했을 수도 있어. 이런 인간들은. 아, 막 라면까지 끓여 먹는 애들 보아하면. 맞습니다. 접속을 해요? 네. 범인들이 도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탐문을 이어가던 한 형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반장님, 이놈들 동시에 접속했습니다. 위치가 안양에 있는 PC방이에요. 아, 진짜 안 잡힐 거라 생각을 했나 봐. 일단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팀은 바로 안양 PC방으로 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PC방에 이놈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응? 이상하다 싶어 카운터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니 저희가 도착하기 30분 전에 이미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강력팀이 달라붙어 인근 PC방, 당구장, 술집, 숙박업소까지 그 일대에 범인들이 갈 만한 곳을 싹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난 무렵 드디어 범인들을 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처 여인숙 주인이었습니다. 범인들 사진을 보더니 이틀 전부터 2층 방에 머문 사람들 같다고 바로 묵고 있다는 방을 급습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땠길래 그랬지 도대체? 공범 중 커플 한 쌍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 최 씨와 나머지 한 놈은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들이닥치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길래 그 틈을 타 수갑을 채워 바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기도 했고요. 저항 없이 다 인정을 했군요. 그러면 어머니를 살해한 게 아들이었나요? 그럼 아들 친구였나요? 아들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최 씨가 저기 끝에. 빚진 거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도 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엄마가 그 30분이나 40분 동안 그래갖고 찔러봤습니다. 아들이네. 야, 진짜. 아들 최 씨의 말로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 집 문서라도 빼돌려 보려고 칼을 들이밀며 협박하다가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집문서였으면 집문서로 뭘 하려고 했답니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생각에 등기 권리증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중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인데요. 최 씨와 공범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결박해서 돈을 빼앗고도 4시간이나 더 집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최 씨의 누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 동생 말고 누나도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 3남매 집이야? 근데 어머니랑만 살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누나는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상황이었는데 최 씨가 성인이 된 후에 거의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고 돈을 뜯을 때 외엔 가족들이랑 연락도 하지 않아서 누나가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나. 그래서 집에서 누나가 귀가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요.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었던 거라고 하나요? 공범인 친구 카드로 놀고 먹다가 400만 원의 카드빚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을 해서 결국 같이 범행을 모의했다고 했고요. 카드 주인이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해서 건네주기까지 했답니다. 4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맞아요. 말도 안 금액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네.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건 진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최 씨는 무기징역. 칼을 사주며 범행을 종용한 공범은 징역 12년. 다른 공범은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여자 공범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